예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키 어린이 수면 라디오를 진행할 DJ 조이쌤이에요.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설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새 옷을 사거나 세뱃돈을 받을 생각을 하니 설레지 않나요? 우리 함께 설날에 할 재미있는 일들을 생각해보며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예키 어린이 수면 라디오는 잠잘 준비가 된 친구들이 함께 듣는 라디오랍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편안히 잠들 준비를 해볼까요? 폭신한 베개에 머리를 편안하게 하고 좋아하는 인형과 함께 따뜻한 이불 속에 푹 들어가 보세요. 모두 준비가 끝났다면 예키 어린이 수면 라디오 시작할게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직접 겪은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했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을까요? 친구들이 겪은 재미있는 이야기, 신나는 모험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모두 좋아요. 언제든지 예키 인스타그램 DM이나 예키 홈페이지 라디오 사연 적기 코너에 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첫 사연은 5살 혜나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이에요.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양혜나예요. 공주 인형놀이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야 재밌을지 모르겠어요. 혜나야,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야 할지 몰라 답답했구나. 공주가 산책을 가다가 아기 새를 만났어요. 처럼 간단한 상황부터 시작해보자. 하나, 둘 상황을 덧붙이다 보면 공주님이 재밌는 모험을 하고 파티를 여는 것처럼 점점 신나는 이야기가 펼쳐질 거야. 우리 혜나의 상상은 끝이 없으니 마음껏 꾸며보자. 다음 사연은 6살 민기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이에요. 민기는 어떤 이야기를 보내줬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살 최민기예요. 겨울방학에 운동을 하고 싶은데 추워서 밖에 못 나가요. 집에서도 재밌게 운동할 방법이 있을까요? 민기야, 추워서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가 힘들지. 집에서 윗몸 일으키기를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해보면 어떨까? 처음엔 쉽지 않더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땀이 나고 웃음이 넘치는 운동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열심히 운동하는 민기가 선생님은 벌써 멋진걸? 다음 사연은 7살 아린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이에요. 어린이는 어떤 이야기를 보내줬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7살 박아인이에요. 새해에는 매일 글씨 쓰기를 해보고 싶은데 금방 지칠까봐 걱정돼요. 와, 아이나 새해에 글씨 쓰기를 해보려 하는구나. 매일 글씨 쓰기를 하려니 부담스러울 수 있지. 처음엔 하루에 한 줄만 써보자. 익숙해지면 2줄, 그 다음에 3줄로 조금씩 늘려가면 돼. 스스로 잘했어 하고 칭찬하며 글씨 쓰기를 하다 보면 점점 즐거워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글씨도 또박또박 예뻐지고 새해 목표도 멋지게 이루게 된 우리 아이니가 될 것 같아. 다음 사연은 5살 다솜어린이가 보내준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5살 최다솜이에요. 요즘 유치원에서 보물찾기 놀이를 자주 하는데 저는 항상 보물을 못 찾고 끝나요. 어떻게 하면 잘 찾을 수 있을까요? 다솜아, 보물을 못 찾아서 속상할 수 있지. 유치원 이곳 저곳 보물을 숨길 만한 장소를 미리 생각해보고 보물찾기 놀이를 시작할 때 그곳을 찾아보면 어떨까? 그러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다른 친구들보다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만약 미리 생각한 자리에 없더라도 괜찮아. 중요한 건 보물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다솜이의 열정이 선생님은 다솜이만의 보물인 것 같아. 아쉽지만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에요. 7살 하민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 같이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오하민이에요. 새해에 7살이 되었는데 뭘 할지 모르겠어요. 춤추기나 책 읽기 중 하나를 고르기가 어려워요. 우리 하민이는 춤추기랑 책 읽기를 둘 다 좋아해서 고민이 되는구나. 일주일은 신나게 춤을 춰보고 그 다음 주는 책을 읽어보면 어떤 게 더 즐거운지 느껴봐. 굳이 하나만 고르지 않아도 돼. 둘 다 조금씩 해보면서 하민이 마음이 더 신나는 쪽을 찾아가면 돼. 하다 보면 이게 더 재밌네 하는 순간이 올 거야. 오늘 사연 보내준 친구들 모두 고마워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든지 예키 라디오로 보내주세요. 신나는 여행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 모두 환영이에요. 예키 인스타그램 DM이나 예키 홈페이지 라디오 사연 적기 코너를 통해 친구들의 특별한 순간을 들려주세요. 이제 잠자리 동화를 들으며 꿈나라로 떠날 시간이에요. 친구들,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금화를 발견하면 어떨 것 같나요? 어느 날 다비드는 엄청난 금화를 발견하게 됐대요. 하지만 금화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는데 다비드는 과연 금화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함께 들어봐요. 나엘 선생님, 동화 시작해주세요. 예키 친구들 안녕? 오늘 나일쌤이 읽어줄 이야기는 다비드의 고민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잘 들어봐요.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작은 농장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며 간신히 끼니를 이어갔지만 큰아들 다비드는 항상 부모님을 도와주고 동생들을 챙기는 마음씨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다비드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늘 생각이 깊었고 가족을 위해 항상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다비드는 집 근처 숲길을 걷다가 낯선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반짝반짝 빛나는 금화였습니다. 다비드는 금화를 손에 쥐고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금화는 마치 다비드가 발견하길 기다린 것처럼 길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금화를 집어들고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금화로 우리 가족이 며칠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냥 이렇게 써버리는 게 맞을까? 이 금화로 더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다비드는 집으로 돌아가며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 금화를 부모님께 바로 드릴까? 아니면 몰래 간직했다가 나중에 쓸까? 그는 결국 금화를 부모님께 보여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비드는 늘 부모님께 정직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비드는 금화를 보여드리며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깜짝 놀라셨지만 다비드가 어떻게 금화를 발견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를 듣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비드야, 너는 정말 착하고 정직하구나. 이 금화로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사면 좋겠지만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우리가 이 금화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마을의 현자님께 물어보는 건 어떻겠니? 다비드는 어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의 현자는 지혜롭고 공정한 분으로 사람들에게 늘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분이었습니다. 다비드는 금화를 주머니에 소중히 넣고 현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현자의 집은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비드는 숨을 헐떡이며 언덕을 올라갔고 드디어 현자를 만났습니다. 현자는 긴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다비드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다비드.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다비드는 금화를 꺼내 현자에게 보여주며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금화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묻는 다비드의 눈에는 진지함과 고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현자는 다비드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비드야, 네가 정직하게 금화를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란다. 내가 너에게 3가지 선택지를 주마. 네가 스스로 무엇이 가장 옳은지 생각해 보아라. 현자는 다비드에게 첫 번째 선택지로 금화를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화를 잘 보관하였다가 가족에게 더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금화를 이웃에게 나누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비드는 현자의 말을 듣고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한 가지씩 생각해 보았습니다. 금화를 쓰면 당장 배고픔이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을 위해 저장해 두면 미래의 어려움에 대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금화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가족이 지금 당장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보다 더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두가 조금씩 나눠 가진다면 더 큰 행복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현자는 다비드의 대답에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정말로 지혜롭고 배려심이 깊구나. 이 금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거라. 진정한 부는 마음의 넉넉함에서 온단다. 다비드는 금화를 가지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금화로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웃들은 다비드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고 마을에는 웃음과 행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며칠 뒤 다비드는 마을 어귀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낡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다비드는 노인의 상태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여행 중 길을 잃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구나. 길을 알려주고 물 한 모금만 주면 고맙겠구나. 다비드는 바로 집으로 달려가 따뜻한 빵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노인은 감격하며 먹었고 다비드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비드는 이 일이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금화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을 돕는 기쁨은 항상 다비드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비드는 마을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도 친절과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비드의 농장에 큰 재난이 닥쳤습니다. 비바람이 세게 불어 농작물이 뽑히고 집은 부서졌습니다. 마침내 비가 멈추고 다비드의 농장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다비드의 농장으로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망치와 삽을 가져와 농장을 다시 가꾸고 집을 새롭게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비드의 농장과 집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다비드는 사람들을 도우며 친절하고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다비드의 선행은 마을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도 기억되며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키 친구들은 다비드처럼 금화를 얻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맛있는 음식을 사 먹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위해 선물을 살 건가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동화 재미있게 잘 들었나요? 이제 음악을 들으며 잠들 준비를 해볼 거예요. 오늘 하루 신나게 뛰어놀았나요? 이제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편안하게 낮잠을 자는 상상을 해볼 거예요. 따뜻하고 포근한 시간을 함께 보내볼까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따뜻한 햇볕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 따스함을 온몸으로 느껴볼 거예요. 먼저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따뜻하고 포근한 공기가 뱃속으로 들어오는 걸 느껴보세요. 이번엔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어 보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몸이 점점 노곤해지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숨을 쉴 때마다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은 편안해져요. 숨을 내쉴 때마다 온몸이 따뜻한 햇볕으로 부드럽게 감싸지는 걸 상상해 보세요. 따뜻한 햇볕이 잘 드는 곳을 찾아볼까요? 창가 옆이나 마당의 평상도 좋고 좋아하는 장난감 옆도 좋아요. 가장 편안한 곳에 자리를 잡고 누워보세요. 따뜻한 햇볕이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어요. 눈을 감은 채로 햇볕의 따스함을 느껴보세요. 따스한 햇볕이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 같아요.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얼굴을 간지럽히는 것 같아요.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눈을 감고 편안하게 누워보세요. 주변은 조용하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 들려와요. 온몸에 힘을 쭉 빼고 편안하게 쉬어보세요.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스르르 잠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달콤한 낮잠을 자볼까요? 어떤 꿈을 꿀까 상상해보세요. 재미있는 꿈, 행복한 꿈을 꾸면서 편안하게 잠들어요. 잘 자요, 친구들. 내일 아침엔 밝고 따뜻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